안녕하세요. 북강주 동아간호학원의 원장 이현경입니다. 자, 오늘은 해부생리에서 내분비계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할 건데요. 자, 지금 표현하는 거는 시상하부와 뇌하수체를 그리는 겁니다. 자, 색깔을 조금 넣어볼게요. 여기는 시상하부입니다. 신경계에 해당하는 곳이죠. 근데 이 시상하부가 뇌하수체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뇌하수체는 내분비계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곳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이 뇌하수체는 시상하부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 몸에 필요한 각양각색의 호르몬들을 내놓고 있고 또 다른 내분비계통의 기관들을 자극해서 또 많은 호르몬이 나오게 하는 뭔가 가장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중에서도 훨씬 더 가장 중요한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은 뇌하수체 전엽입니다. 후엽에서는 옥시토신이나 항인유 호르몬이 나오고 있지만 전엽에서는 성장 호르몬, 자 색깔 한번 줘볼까요? 자, 전엽에서는 전엽입니다. 자, 성장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난포 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 프로락틴, 이렇게 6가지 호르몬들을 뇌하수체 전엽에서 내놓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후엽에서 나오고 있는 호르몬은 2가지입니다. 옥시토신 그리고 항인유 호르몬, 이것들이 분비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은 또 다른 내분비계를 지배한다, 이런 말씀 드렸죠. 자, 그러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한번 봐볼게요. 갑상선을 자극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갑상선, 목에 있는 갑상선을 가서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호르몬을 내놓을 수 있는 내분비계를 가서 자극하는 거죠. 또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심장 위에, 콩팥 위에 얹혀져 있는 부신피질을 자극해서 여기서 또 다른 호르몬이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두머리 기능을 하면서 다른 내분비계를 자꾸 자극하고 지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난포 자극 호르몬, 이것은 난포 자극 호르몬은요, 이게 성선 자극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고환을 자극하고 또한 난소를 자극합니다. 자, 이거는 써볼게요. 얘는 고환 그리고 난소. 어때요? 남자의 성선은 고환이고 여자의 성선은 난소죠. 그래서 성선인 고환과 난소를 자극한다. 자, 이러한 성선 자극 호르몬인 난포 자극 호르몬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한 황체 형성 호르몬도 또 다른 성선 자극 호르몬입니다. 또 써볼게요. 남자의 고환, 여자의 난소를 자극하고 있다. 써보겠습니다. 남자의 고환, 여자의 난소를 자극해서 또 다른 호르몬이 나오도록 지배하고 있다. 자,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어때요?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각양각색의 어때요?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어져서 다른 내분비 계통들을 이처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호르몬들이 나오도록 한다. 자,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런 호르몬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를 한번 봐볼게요. 자, 첫 번째 거론해 놨던 성장 호르몬입니다. 이 성장 호르몬은 특별히 다른 내분비계를 가서 건드리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장, 말 그대로 키가 자라도록 하고 우리 몸이 성장되도록 하는 호르몬이 나온다. 자, 일단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우리 뼈를 그려놨습니다. 자, 뼈의 양 끝에는 골단판이 있는데 이 골단판을 자극해서 키가 자라도록 합니다. 그래서 키가 자라도록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장하도록 하더라. 그러나 한없이 이것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참 성장기에는 많이 분비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 성장기 이후에도 이것이 분비가 되어져서 노화를 막고 또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고 뭐 이런 좋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성인이 된 다음에는 아주 조금만 분비되는 게 맞고 성장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키가 자라도록 한다. 말 그대로 성장 호르몬인 거죠. 자, 이번에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갑상선에 가서 자극했다.
그러면 갑상선에서 또 다른 호르몬이 나오도록 할 건데 이 호르몬의 이름이 티록신입니다. 자, 티록신이 분비되게 해서 얘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얘가 하는 일은 자, 신진대사를 촉진시킵니다. 신진대사를 촉진한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의 기능을 굉장히 촉진시켜 줄 거다. 그러면 여러분 뇌에 있는 세포들의 기능을 촉진한다면 뇌 기능이 굉장히 업되겠죠. 예, 문제를 분석해내고 해결하고 기억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뇌 기능도 업시키지만 위장 기능을 업시켜서 소화가 잘 되게 하고 자운동도 촉진시키는 그런 신진대사요. 또 신장에서는 오줌을 많이 만들어내게 할 것이고 호흡기 계통에서는 호흡을 아주 빠르게 잘 하도록 할 거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신진대사를 촉진시킨다고 하고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은 갑상선에서 나오고 있는 티록신이 그렇게 하도록 하더라. 그러나 갑상선에서 아무리 티록신이 나오고 싶어도요. 뇌하수체 제접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나와서 갑상선을 건드려줘야만 갑상선에서 티록신이 분비가 되어져서 신진대사를 촉진시킬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입니다. 자,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지면 아주 많은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어지는데요. 세 가지 호르몬이 있습니다. 물론 깊숙이 많이 강조하진 않습니다만은 적어보겠습니다. 자, 부신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하나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고요. 또 하나는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요. 또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코알안. 이렇게 세 가지 호르몬이 나와서 각자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코티솔이 우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테로이드제라는 이름으로 쓰여지는 건데요. 얘는 써볼게요. 스테로이드제로 응용이 되고 있다. 아, 이렇게 응용이 되고 있구나. 그러면 스테로이드제를 우리는 부신피질 호르몬이라고 표현합니다. 부신피질 호르몬이 코티솔에 의해서 무슨 작용을 하냐? 그러면 항염증이 생기는 걸 막고요. 이미 염증이 생겼다 하더라도 제거하는 소염작용 또한 항알러지 작용, 가려움증의 알러지 반응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있는 약물로서 스테로이드제로 응용되고 있는 것이 코티솔이다. 네. 알도스테론은요, 세균 안에 우리 신장에서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요? 자, 혈액에 있는 성분을 신장의 실온에서 소변으로 걸러내 주는데 걸러냈던 것을 다시 많이 되돌려 보내주는 제흡수를 많이 하고 소변량은 조금만 나오게 하는 소변량은 감소시켜주며 혈액으로 다시 재흡수를 시켜주기 때문에 혈량은 증가되고 소변량은 감소되도록 하는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에 관여하고 있다. 이것이 알도스테론이고요. 안드로겐, 글씨가 조금 적어졌네요. 예,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은 어떤 일을 하냐? 자, 남성의 2차 성증에 관여합니다. 남성의 2차 성증에 관여한다. 성의 징후라는 이야기죠. 예, 안드로겐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요. 난포 자극 호르몬이 가서 자, 성선 자극이기 때문에 고환을 자극하고 난소를 자극할 겁니다. 자, 고환을 자극하고 난소를 자극하는 자, 뭐라고요? 예, 다시요. 자, 난포 자극 호르몬이 자,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자, 난포 자극 호르몬이 가서 자, 고환을 자극하고 난소를 자극합니다. 왜 그럴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난포 자극 호르몬은 성선 자극 호르몬이고요. 남자의 성선인 고환, 여자의 성선인 난소를 자극해서 각각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환을 자극하고 난소를 자극했는데 고환이 자극되어지면 이때는 또 다른 호르몬이 나온 게 아니라 바로 기능을 하는데 난포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고환이 자극되면 정자 생산을 촉진합니다. 정자 생산을
촉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호르몬이 나오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정자 생산을 촉진한다 이렇게 가볍게 아주 깊숙이 개입할 필요는 없지만 그 정도. 그 다음에 자 그런데 난포 자극 호르몬이 난소를 자극하면 여성 호르몬인 아주 이름이 유명하죠.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게 한다. 그러면 이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됐을 때 얘가 하는 일이 뭐니? 그러면은 여성의 2차 성증에 관여한다. 2차 성증에 관여한다.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난포 자극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려봤고요. 다시요. 예, 황체 형성 호르몬이 있다 그랬죠? 황체 형성 호르몬은 어떠한 일을 하냐? 이 또한 또 다른 성선인 고환과 그리고 난소를 또 자극하는 성선 자극 호르몬 중에 또 하나입니다. 다시요. 성선 자극 호르몬에는 난포 자극 호르몬이 있고 황체 형성 호르몬이 있는데 얘네들은 고환이라는 남성 성선과 남자의 성선과 난소라는 여자의 성선을 각각 자극해 주는데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는가 또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황체 형성 호르몬이 고환을 자극하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고환이 영어로 테스티스죠. 그래서 테스티스를 자극해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고 있고요. 황체 형성 호르몬이 여자의 난소를 자극하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들 역시 각각의 기능이 있겠죠. 자,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2차 성증에 관여하고요. 예.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은 임신을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임신을 유지한다. 이 말은 또 다른 임신이 되지 않도록 이미 임신되어 있는 아이를 지켜낸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궁이 이완되도록 하고요. 또 다른 배란을 억제하고 뭐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다라고 가볍게 이해해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 이렇게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많은 호르몬들을 다시요. 성장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난포 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 프로락틴 얘네들은 6가지 호르몬이 전엽 호르몬이라는 거 먼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또 다른 내분비계인 갑상선을 가서 자극해서 티록신이 나오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진대사가 촉진되도록 한다. 이렇게 한꺼번에 쭉 연결해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나와서 부신피질을 자극하게 되면 거기서 코티솔, 알도스테론,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코티솔은 항염, 소염, 항알러지 작용을 하는데 이러한 약물이 스테로이드제고 이런 스테로이드제의 기본 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도스테론은요,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냐. 자, 신원에서 이렇게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냈지만 그 중에 대부분을 재흡수하도록 해서 혈량은 증가시키고 소변량은 너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하는 알도스테론이 있는가 하면 자, 또 하나 부신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는 안드로겐, 이것은 남자의 2차 성증에 관여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난포 자극 호르몬은 성선인 고환과 난소를 자극했는데 고환을 자극하면 정자 생산을 촉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난소를 자극하면 에스트로겐을 분비하게 하여 이것이 여성의 2차 성증에 관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한 황체 형성 호르몬도 또 하나의 성선 자극 호르몬이죠. 고환을 자극하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2차 성증에 관여하도록 하고 난소를 자극하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또 하나의 여성 호르몬인데 이거는 여자의 2차 성증이 아니라 임신을 유지하게 하는 일을 한다. 자, 이렇게 좀 여러분이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봐볼게요. 자, 옥시토신이나 항이뇨 호르몬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내분비선을 가서 건드리거나
자극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써볼까요? 이 옥시토신은 분만이 임박했을 때, 즉 임산부가 아기가 태어날 때가 가까워지면 자궁을 수축시킵니다. 자궁을 수축시켜서 경관이 개대되도록 합니다. 자궁 경관이 열리도록 하는 거죠. 경관이 개대되도록 해서 분만이 되도록 하는 거다. 여기 있어요. 분만을 잘 나오도록, 즉 분만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옥시토신이 원래 나오고 있는데, 분만 예정일이 가까워진 임산부가 도저히 자궁이 수축하지 않고 경관이 열릴 기미가 없을 때 우리는 유도분만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유도분만할 때 사용하는 약물이 맞아요. 옥시토신입니다. 예, 좋아요.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이요. 이것은 알도스테론과 조금 전에 보신피질 자궁 호르몬에 의해서 보신피질에서 나오는 알도스테론과 그 기능이 매우 흡사합니다. 저기 알도스테론 이야기요. 자, 비슷하다.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자, 혈액에 있는 성분을 신장에 있는 신원에서 걸러내서 소변을 만들어주는데, 예후가 된 성분의 대부분을 다시 재흡수를 많이 하도록 해서 다시요, 혈액량이 너무 많이 감소되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거죠. 즉 혈량은 되도록 증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나오는 소변이 있겠죠. 소변량은 나름대로 감소되도록 하더라. 이런 기능을 하는 게 항이뇨 호르몬이다. 여러분, 항이뇨, 그 말은 오줌이 나오게 하는 것을 막겠다. 그러니까 요량을, 즉 소변량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 정도에서 지금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전엽과 후엽으로 나눠서 가볍게 그것들의 기능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요번에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조금 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정확히 알아두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환에 관련된 내용만 조금 더 긴밀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질환과 관련 없는 부분은 싹 지워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지울게요. 물론 질환이 있죠. 그러나 부신피질 자궁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서 생겨지는 후생 증후군이라든가 너무 안 나와서 생겨지는 질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선 배제하고 우리에게 흔히 국가시험 문제로 나오고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질병론에 대해서 조금 한번 봐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요, 질환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성장 호르몬은요, 골단판을 자극해서 키가 자라도록 한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성장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너무나 과다 분비되는 질환이 있을 거고, 너무나 과소 분비되는 질환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너무 과다 분비됐다. 이것도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성장기, 즉 아동들에게 성장기에 너무 과다 분비가 되어지면 어떨까요? 골단판을 너무 많이 자극하고 키가 너무 많이 자라겠죠. 그래서 고인증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미 성장이 다 끝나서 성인이 되어졌는데도 만약에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온다면, 이미 골단판은 다 닫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자극을 하면 뼈의 양끝, 즉 말단이라고 하죠. 뼈의 양끝만 뭉툭해져 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단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가끔 문제로 나옵니다. 성장판이 닫혀서 그 이후에도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왔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말단 비대증이라고 한다. 이것을 연골이 접합된 후, 즉 연골 접합 성장판이 닫아진 다음 그것을 연골이 접합된 후에도, 즉 뼈의 양 끝에 골단판이 닫아진 후에도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떤 질환이 되느냐? 여러 번 국가시험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성장 호르몬이 너무 과소분비가 되어지면 어떤 질환이 생겨지느냐? 난쟁이증이 되겠죠. 난쟁이증 또는 외소증, 너무 외소하다, 고인증하고
반대가 되겠죠. 이건 굳이 성장계는 어떻고 성인계는 어떻다 이렇게 나눠서 비교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장 호르몬과 관련된 질환이 너무 과다 분비됐을 때 거인증이나 말단비대증이 되는 거고, 또한 너무 과소분비가 됐을 때는 난쟁이증, 외소증이 될 거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는 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성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되어졌는데 성장기에 많이 분비가 되어지면 거인증이고요. 성인이 된 다음에도 성장 호르몬이 너무 과다 분비되면 말단비대증이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자,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에 대해서 봐볼까요? 갑상선에서 분비되고 있는 티록신, 이것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너무 조금 나왔을 때 생겨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자,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 물론 갑상선에서는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도 나오지만, 자, 이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는 티록신에 관련된 이야기만 여기서는 드리겠습니다. 자,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이 너무나 과다 분비되는 질환이 있을 거고요. 너무 과소 분비되는 질환이 있을 거다. 이것도 여러분이 좀 비교해 두는 거 필요한데요. 자, 과다 분비가 되어졌다. 그러면 어떤 질환이 오는가? 바세 도우시병이라고 합니다. 바세도우시병, 같은 말로 그레이브병이라고 합니다. 그레이브병. 자, 같은 말인데요. 자, 이것은 갑상선 호르몬이 티록신이 너무나 과다 분비됐기 때문에 생겨지는 것이다. 자, 일단은 질병명 자체를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기 부탁드리고요. 너무 과소 분비됐을 때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성인인데 과소 분비가 되어졌다. 자, 성인에게 과소 분비가 되어졌다. 그러면 뭐가 오느냐? 점액 수종이 옵니다. 점액 수종. 예, 몸이 띵띵 붓고요. 신진대사가 너무나 되지 않는 점액 수종이 되는가 하면 소아에게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과소 분비되면 대사장애가 발생해 버리는데요. 크레틴병 이라고 합니다. 문제로 꽤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웃라인을 딱 잡을 때요. 자, 다시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이 너무나 과다 분비될 때와 과소 분비될 때 어떤 질환이 생겨지는가, 그 질환명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과다 분비가 되어지면 바세도우시병, 그레이브병, 그 다음에 과소 분비가 되어지는 것은 성인과 소아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특히 소아에게 크레틴병은 꽤 국가시험 문제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그레이브병, 바세도우시병도 문제로 제출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조금 더 깊숙이 보고 싶어서요. 자, 그러면 바세도우시병, 그레이브병은 어떤 증상이 있을까를 보기 위해서 다시요. 티록신의 신진대사를 촉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티록신이 너무나 과다 분비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신진대사가 이상 항진될 겁니다. 너무 과하게 항진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각 세포의 기능이 너무나 활성화되어진다. 너무 과도하다. 그러면은 뇌대사도 너무 과도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날카로운 성격이 되거나, 굉장히 신경질적인 성격이 되거나, 또는 내 몸의 신진대사가 너무나 과도하게 되기 때문에 내 몸에 열이 꽉 찹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위에 민감해지고 열 생산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더위에 민감하고 더운 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 또한 장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지기 때문에 식욕이 굉장히 촉진될 겁니다. 식욕이 촉진되는 반면에 신진대사로 모든 내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체중은 감소가 됩니다. 체중은 감소가 되고요. 또한 좀 특징적인 증상 중에 안구가 돌출되기도 합니다. 안구가 돌출된다. 안구 사이즈가 커진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돌출되어
되어져서 약간의 핸디캡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시요. 만세도시병은 꽤 중요한 부분이요. 신진대사가 너무나 과하게 항진됐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거다. 그러면 어떻게 간호를 해야 되겠는가? 너무 날카로워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가능하면 방문객을 제한하고 독방에서 이렇게 혼자서 지내도록 하는 게 스스로의 뇌 기능을 너무나 활성화하고 날카로워지는 건 좀 막을 수 있다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게 마음으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진정제를 투약하기도 합니다. 또한 더위에 민감하다? 그러면 좀 시원하게 해줘야 되겠죠. 식욕이 촉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감소된다. 그러면 어때요? 총 칼로리 공급량을 늘려야 할 겁니다. 아무가 돌출되고 방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착용해서 자신의 핸디캡을 조금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것도 좋겠다. 자, 요 정도 봐두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점액수정에 대한 이야기를 봐볼게요. 점액수정은 만세도시병하고는 반대가 되는 거죠.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이 너무나 분비가 안 된 거죠. 갑상선의 기질에 어떤 호르몬 분비 체계에 문제가 발생해 버렸거나 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어서 또는 갑상선 암이어서 갑상선을 제거하고 그러면 호르몬 대체국으로 티록신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된다면 갑상선 기능이 너무 저하되면서 티록신이 부족해서 써볼게요. 얘는 신진대사가 이상 저하됩니다. 너무 저하되어진다. 자, 그러면 이것은요, 글레이브병, 바세도시병과는 꽤 증상이 정반대가 되어질 겁니다. 날카롭다가 아니라 둔한 표정이라든가, 무표정이라든가, 둔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매력없는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하겠네요. 바세도시병은 굉장히 날카롭지만 샤프해 보일 수도 있고, 점액수정은 그 반대가 되는 거죠. 식욕 없어요. 식욕이 감소되지만 신장에서 소변을 만들어내는 신진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부어요. 그래서 띵띵 부으니까 체중이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요. 추위에 민감해요. 더위에 민감한 게 아니라 추위에 민감하다. 뭐 이런 등등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점액수정입니다. 자, 이것도 약간 색깔을 넣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티록신이 너무나 과소분비되냐 과다분비되냐에 따라서 각각 질환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너무 과소분비되는 점액수정은 신진대사가 이상 저하될 거다. 그래서 그레이브병, 즉 마세도시병처럼 기능 항진증하고는 정반대의 증상이 나타날 거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이번에는 크레틴병 꽤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죠. 이거는 소화기에 있어서 신진대사에 관여하는 티록신이 결핍되어지면 신진대사가 이상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단지 둔한 표정이라든가 무표정, 식욕 감소, 체중 증가 이런 증상이 아니고요. 어때요? 아가들은 한참 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라질 못하니까 난쟁이증이 됩니다. 마치 성장 호르몬 감소처럼 난쟁이가 되는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지적장애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직접 발달이 잘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게 된다. 그러니 이거는 매우 치명적인 거죠. 이게 크레틴병이다. 그래서 선천성 대사장애성 질환으로 보고 있고 이 크레틴병은 생후 즉시 보통 정확히 말하자면 생후 2 내지 7일 사이에 이 갑상선 호르몬이 티록신이 어느 정도 분비되어지는가 선천성 대사장애 검사를 해서 만약에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즉각 티록신을 공급하는 것을 해줘야 될 만큼 꽤 강조되는 질환이고 그래서 국가시험 문제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상선의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항이뇨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봐볼까요? 자,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은 제흡수를 증가시켜서 혈액으로 다시 돌려줬기 때문에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그러니 소변량은 감소시키는 호르몬이 항이뇨 호르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항이뇨 호르몬이
너무나 분비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항이뇨 호르몬 불균형증이라고 합니다. 써볼게요. 항이뇨 호르몬 불균형증. 말하자면 정확히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말로 표현하자면 과소 분비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흡수가 되지 않으니 어떻게 될까요? 예, 요량이 증가하겠죠. 요량이 너무나 증가할 거다. 그러면은 탈수에 빠지겠네요. 그런 질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요붕증이라고 합니다. 요붕, 잘 안 보이죠? 다시요. 이런 질환의 이름을 여기다 써볼게요. 요붕증. 오줌량이요. 원래 하루에 분비되는 양이 1000에서 2000cc 정도 돼야 되는데 5000에서 6000cc 정도 되어버립니다. 왜 그런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소변량이 감소, 혈량이 증가 이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소변량이 너무 많아지고 탈수에 빠져버리는 그런 질병명을 요붕증이라고 하고 항이뇨 호르몬이 너무 과소분비돼서 되어지는 항이뇨 호르몬 불균형증입니다. 그 불균형증은 항이뇨 호르몬 과소분비다. 그래서 오줌량이 많아진다. 요붕증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표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옥시토신. 이것은 자궁을 수축해서 경관을 개대한다 그랬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네요. 만약에 이런 옥시토신을 분비가 되지 않아서 아기 분만 때가 됐는데도 아기가 분만될 생각이 없다. 자궁이 수축하고 경관이 개대되지 못한다. 이럴 때 우리는 유독 분만을 하게 되거든요. 유독 분만 시에 투약하고 있는 약물이 뭐냐? 투약하는 약물이 뭐냐? 그러면 옥시토신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분비계에 발생되는 즉 갑상선 질환이라든가 성장 호르몬 관련 질환이라든가 또는 항이뇨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아서 발생되는 질환 정도를 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내분비계 질환들이 더 있고 특히 당뇨병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당뇨병에 대해서 내분비계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